이게 조선일보의 공교육 비판인데요. 제가 이거를 다시 비판하겠습니다. 11명 태우려 버스 4대 부른 교육청. 이런 식으로 이제 씹었습니다. 교육 예산이 줄줄이 세고 있다고. 13년 사이에 학생 200만 명 줄었지만 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은 2배로. 교부금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세금이죠. 이 2배로. 불필요한 건물 신축 등 곳곳 낭비. 지네 수준에서 얘기해요. 뭐가 불필요한지 자기들 그 수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멀쩡한 교장실 뜯고 멀쩡하다는 게 뭐, 이건 주관적인 평가 아니에요. 수백억 들여 교직원 간사. 교직원 간사 충남교육청 전체입니다. 한 학교 간 게 아니고. 그때요. 교육거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20.79%일 때 시도교육청에 자동 지급된대요. 올해는 학생 1인당 교부금 1,426만 원. 2013년 623만 원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10년 만에 2배 이상 느는 게 비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정부는 결국 특별회계를 만들어 당초 계획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조 5천억 원 정도의 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교부금의 일부를 빼가지고 대학교에 지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부금 주요 낭비 사례가 있는데 그냥 어처구니 없어서 아예 보질 않을게요. 공기청정기 임차하는 거 왜 문제가 되고, 고등학교가 재건축을 하고 교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교문을 교체하는 게 이게 왜 낭비입니까? 강원도가 얼마나 넓은데 학생 11명 초청하면서 45인승 버스 4대 임차했다. 45인승 버스 임차나 작은 차 임차나 임차료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비판을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교육비고 빈약한 공교육비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이게 주황색인가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고 요 밑에가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입액, 학생 1인당 민간 투입액, 그죠? 우리나라는 공교육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낮죠. 얘네들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갖고 OECD 평균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입액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OECD는 66%대 우리나라는 38.3%밖에 안 돼요. 나머지 뭐랍니까? 국민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교육비가 적고 사교육비가 많다는 거는 부모가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공교육비를 당연히 늘려서 그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평등하게 받아야죠.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빨리 최소한 국공립이라도 등록금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국공립에서 돈 받는 데는 일본하고 영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하고. 그래갖고 이제 보시면 고등교육에 맞춰서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게 누구 주장? 조선일보 주장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초중교육에 맞춰서 상향 평준화 하자. 초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34.4%더 높아요. 공교육비가. 그리고 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우리가 49.8%가 높아요. 근데 고등교육이 대학교 이상이거든요. 64.3%가 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에.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낮춰요? 149.8 중등교육. 초등교육이 134.4 이걸 낮춰요? 아니죠. 고등교육을 100%로 늘려야죠. 초중등교육은 이런 수준을 OECD에서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고등교육은 빨리 OECD 평균에 맞게끔 예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게 우선이 등록금을 안 받는 겁니다. 이제 중앙일보 이 보도도 웃기죠. 부익부 빈익빈 1,000원의 아침밥. 중앙일보가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보수신문에서. 인원 제한 없는 반찬 7찬의 학식과 하루 70명이 편의점 컵밥을 먹는 1,000원의 아침밥.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나는 이유가 대학 재정 여건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이래요. 그래갖고 어떤 데는 고대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식권 확보 전쟁을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70명밖에 못 받고 100명밖에 못 받는 학교들은 아침마다 학생들이 식권 확보 전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부담이 커서 재원이 많은 기부금이 많고 그다음에 원래 학교에 돈이 있는 데는 계속 유지를 해도 큰 부담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지속간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0원 아침밥도 양극화가 뚜렷하고 또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주는데도 금방 다 팔리고. 근데 정부의 주요 관심은 이런 밥의 질보다 양이죠. 쌀 소비 촉진이 목적이거든요. 이게 맨 처음 했던 이유가. 뭐 대학 무상 학식 주장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학 공교육비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교 교수는요. 급증한 20대 무당층을 잡기 위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영호 창원대 기획처장은 정치권에서 학생들의 끼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라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심 식사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다. 폐부를 찌르죠. 분배 관련해서 더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시대의 분배정의란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는 것은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 잡는 사람들이 점점 소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분배도 소수에게 몰리게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세계의 부를 소수에게 몰아주고 있는 디지털 기술 시대에 적합한 분배정의는 어떤 것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기본소득 뭐 등은 기본주택 이런 식으로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자 기본사회로. 이것도 분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행복 수준이 OECD 국가 중 하위죠. 근데 우리나라는 성공할 거라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위기의 국민 대비되죠. 우리 국민 다수의 소망이 삶의 일기를 넘어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에 있으면 분명하다. 오늘날 경제 양극화, 그 다음에 정치 양극화가 우리 사회를 둘러 나누고 있죠. 이때 이런 거에 맞서서 모두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갖고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가는 나라가 되자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 지수가 1년 새에 후퇴했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어요. 작년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단계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70일까지 추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1위에서 43위를 회복했는데 그새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졌죠. 언론은 되게 중요합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나라 보수 언론 대표적인 데가 어딥니까? 조중동. 그 다음에 경제신문들. 그리고 조중동과 매일경제신문의 자회사인 종편들. JTBC, 채널A, TV조선, MBN. 다 보수적인 데죠. 우리나라에서 그 보수 대 진보 언론의 비율이 제가 99대 1이라고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걸 윤석열 대통령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권력과 언론 관계의 본질이다. 여러분은 아청꾼이 아니라 회의론자여야 한다. 나에게 거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언론이 비판적 시각을 던져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다.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도 집요하게 진실을 끄집어내서 미국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달라. 언론이 비판적 시각을 던져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 특히 이제 대통령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 면직 검토, 총선 전 방송장관 급한가. 그 한상혁 씨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돼서 임기가 시작됐죠. 임기가 이제 7월 달에 끝나요. 채 석 달도 안 남은 한 위원장을 기어이 끌어내리는 이유는 방통위 개편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15년 전 언론 장악 흑역사를 남긴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접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급하다는 거예요. 왜 급하냐? 왜 방송을 장악하려면 방통위원장을 바꿔야 되냐? 방송을 장악하려면 당연히 방송사 경영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그 첫 관문이 방통위원장 교체이기 때문이에요. 방통위는 KBS는 물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래갖고 조선일보도 힘을 보탭니다. 윤석열 정부에 범죄 혐의에도 버티는 문정권 방송기관장들 이들에게 방송 정치. 범죄 혐의는 아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영장도 다 기각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종편 점수 조작에 관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물러나지 않자 정부가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편파적 방송심의로 비판받아온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임기가 남았다면 물러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두 사람이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알박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꾸 방통통신위원장 그만두게 하려고 언론 플레이 하고 있죠. 조선일보하고 윤석열 정부가.